안녕하세요. 신은영입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쁜 여자 신은영입니다. 첫 번째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사랑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모를 가꾸다 보니 공부는 또 안 했을 것 같으시잖아요. 저는 서울대 화학교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가보니까요,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국에 천재 수재들이 다 서울대에 모여 있는 거는 아시죠? 근데 그 최고의 사람들이 밀도 있게 모여 있는 곳에서 저는 자괴감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의 자존감의 바닥은 어쩌면 깨져야만 했던 이기적인 자존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잘 나오고 칭찬을 더 많이 받는, 다른 사람을 눌러서 생겨진 그 자신감, 자존감이었거든요. 여차 저차 해서 제가 그 방황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휴학까지 하고서 방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어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렵게 들어간 학교다 보니까 졸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졸업을 했던 일념 하나로 다시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우고 다독이면서 성장해 들어가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요. 결국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건 나구나. 셀프 응원만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결과도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나는 너랑 달라. 독특해. 고유해. 그래서 이 force making은요. 자신을 통찰하는 모든 인사이트 기술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많은 force making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여기 노란 고무줄 보이시나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왜 제가 이거를 차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도 저한테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외로운 생각이 들면 전 이걸 당겨서 놓습니다. 지금은 하면 안 돼요. 헷갈리니까요, 내가. 이건 실제로 그 심리치료 기법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 유명하죠. 강아지에게,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개가 종소리가 들리니까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결국 먹이를 주는 행위와 종소리의 조건을 동일시한 겁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를 나쁘게 하는 생각과 당겨서 탁 놓아졌을 때 그 따끔함을 뇌에 전달을 해서 고통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생각이 24시간 돌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라도 생각을 정지시키고 지금 하는 생각이 나한테 마이너스라는 거를 뇌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 효과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현재 저에게는 이슈가 있을 때 과거에는 한 달을 고무줄을 당겼어 했던 상황이라면요. 지금은 빠르게는 하루 안에 이 생각을 정지시키고 제가 플러스 되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결국은요. 제가 생각을 멈추면 세상이 생각을 멈추더라는 거죠. 저한테는요. 저를 지켜주는 방어장치고요. 너무나 고맙고 행복한 고무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저는 행복해 보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행복하려고 선택하고 애쓰는 여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저를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단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만날 분, 또 제가 오늘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의 얼굴, 저의 몸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가 저에 대한 준비가 끝나지 않고서 세상과 마주하기에는요, 제 스스로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피부 관리, 얼굴 관리, 표정 관리, 그리고 생각 관리 모든 것들이 세상과 마주하는 포스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가꾸는 거에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사이더거든요. 왜 부러우세요?
그리고 왜 인싸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따지자면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관심 갖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울할 때 위로도 해주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싸가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 성공한 사업가, 훌륭한 부자 이런 사람들만 인싸일까요? 우리 다르게 생각해봐요. 저는 제가 인싸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인싸라고 생각합니다. 딸로, 아내로, 그리고 엄마로, 친구로, 직장 동료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울며 웃으며 관계를 맺잖아요. 그게 인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내가 인싸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몸 단장, 마음 단장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우리는 소셜 애니멀이니까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착해야 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지금 날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산책도 가시고 공원에 꽃구경도 가시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제일 뭘 고민하시나요? 네, 옷이 얇아지면서 지금 다이어트가 고민이실 거예요. 지금 장바구니 보여요. 여러 가지 제품을 넣고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러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날씨의 변화에라도 내 몸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건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할 때 호르몬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이 쓴 돈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겁니다. 호르몬이요. 몸이 산술적인 기계가 아니에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건 다이어트의 진리지만요. 우리 몸은 그 칼로리의 계산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식욕을 눌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수철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튀어오르겠죠. 식욕을 누르는데도 행복하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면 식욕 조절이 잘 됩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힘들게 다이어트만 하지 마시고 행복 호르몬을 불러내야겠구나. 내가 다이어트도 행복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올해는 살이 잘 빠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몸에 지금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가를 신경을 씁니다. 우리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추워서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내에 있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야죠. 나가면 처음에 쫙 비치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태양 아래에서 나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포근함과 따스함과 몸 전체에 뭔가 스트레칭이 되는 듯한 그 스며들어가는 그 느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태양빛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분출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입니다. 그럼 태양만 쫓아다녀야 될까요? 아니요. 이 손가락 하나로 해볼까요? 손가락 하나로 내 관자놀이, 내 볼, 내 입둘레근 만져주세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팔도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이요. 물론 행복 호르몬에는요, 다양한 게 있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도 그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런 호르몬들을 내가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성취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요. 또 남자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아주 평범한 삶의 일상들이 있죠. 정답은 아닙니다. 아주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서 젖을 먹이고 일어나는데 저의 툭 튀어나온 잠옷 바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곧장 욕실로 가서 거울을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는 엄마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은영이란 여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 구성원을 기르는 일이잖아요. 출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엄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거는 한 여자의 모습이 없는 것에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심지어는 사회활동을 하는 남편이 나가서 멋진 여자, 멋진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마저도 질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요. 그래도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고 또 아직은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출발은 단 하나 운동이었습니다. 육아를 하기 전에도 운동을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앞에 가서 짐을 끊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가 나시는 일이 있나요? 짜증이 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유도 없이 기력이 없고 우울하신가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고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못 도와드려요. 어디까지냐? 여러분이 그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을 잠깐 제껴두고 신발장으로 가시는 것까지만 하세요. 신발장으로 가셔서 신을 꺼내고 꼭 푸셔야 됩니다. 운동화 끈을 풀고 신고서 다시 운동화 끈을 묶어 보세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 없이 우리 몸은 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장까지만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저는 한강으로 뛰어갔고요. 관악산으로 올랐고요. 또 이제 한강에 수상 스포츠들이 있어요. 집 앞에 짐에 드는 돈 정도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패들보드를 타게 됩니다. 패들이 이제 영어잖아요. 노예요, 노젓기 했다는 뜻이에요.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노를 젓는데 길게는 4시간 넘게 한강을 둥둥둥둥 떠다녀요. 혼자서요. 그래서 이게 한낮에 패들보드를 타니까 까만 물이 저를 부르기도 하고요. 힘없이 누워있으면 둥둥둥 청담대교까지 떠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철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막 손을 흔들어줘요. 그러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흔드는 거죠. 그리고 해가 뉘어지면요. 또 거슬러서 노를 젓고 올라옵니다. 집에 가야죠. 다시 일상을 시작해야죠. 그래서 제가 온 만감이 교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또 다르게 생각해보고 또 다르게 힘을 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 스토리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나 파산했다. 정말 많은 빚을 졌다. 죽을 만큼 괴로웠다. 그치만 제기한 모든 성공가들은요. 운동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재기를 하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유명한 그 명상하시는 전문가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명상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으로 마인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명상이 뇌를 다각도로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감정, 내 마인드는 몸입니다. 몸은 바로 마인드입니다.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이 운동을 추천을 드리면요. 꼭 자연과 한번 해보십시오. 어릴 때는 어른들이 등산을 가면 저렇게 변함없는 산을 왜 오를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관악산을 오르면서 사시사철 변화하는 같은 자리 있는 나무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나를 반겨줬고 이렇게 자연이 변화하면서 성장하는데 저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변화하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장미예요. 그렇다고 해만 바라보는 얼굴 큰 해바라기를 밉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꽃이라서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라서 그냥 너라서 이렇게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포스 메이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드라마 뭐예요? 더 글로리죠. 네, 송혜교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학폭이나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뭐 트렌드를 많이 보시면서 즐기셨을 건데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사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 유명한 연진이 박연진의 엄마가 연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말했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결책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인생은 그런 거야. 와, 이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과거는요, 어찌 보면 저도 과거에 집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는 제가 돌아가서 쭈물러서 바꿀 수만 있다면 쭈무르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선택은 미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더 글로리에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팁을,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릴 텐데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고 또 이 이후의 시간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행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MBTI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 때 서로 MBTI를 묻더라고요. 저 MBTI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변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근데 MBTI나 디스크 진단이나 사주나 명리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애니어그램 포함해서 이 여러 가지들을 왜 할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일까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내 맘 같지 않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맞아요. 내 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 심리 유형을 보는 거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랑 다르구나. 나는 너랑 달라. 그래서 나 좀 알아줘. 나는 유일해. 이거를 소통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전 어릴 때부터 동양적인 사상을 좀 좋아했었고요. 이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를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사상체질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상체질은요, 몸의 체질 구분만은 아니에요. 태양인 이제 말하는 분이 몸의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네 체질로 분류를 하게 돼요. 자기가 너무 아프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치료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체질로 구분을 하고서 치료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상체질은요, 심리학을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은 유종영 스승님으로 이제 이걸 주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상체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 당장 나가서 내 아이에게, 내 친구에게 적용하면서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시사철을 뚜렷하게 겪잖아요. 24절기까지. 그래서 이 사상체질을 딱 듣는 순간 모두가 조그만 공부를 하시면 정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형 인간이라고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사상체질이라고 쓰고, 몸이잖아요. 몸에 대한 체질이라고 쓰고, 심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마인드 체질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봄형은요, 이제 사상체질에서는 소양인이라고 합니다. 봄이 됐어요. 우리 지금 봄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집에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꽃 보러 가야죠. 예쁜 사람 만나러 가야죠. 즐거운 거 찾아서 떠나잖아요. 소풍 가야 돼요. 맞아요. 소양인들은 소풍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냥 즐거운 거죠. 음식도 맛있고 사람 만나면 즐겁고 너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위장이 튼튼합니다. 비위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도 가리자고 다 맛있어요. 몸이 그렇게 다 맛있어 하니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양인을 보면 감사해요. 어쩜 저런 에너지를 나한테 뿜어줄까? 비위가 좋습니다. 단점은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하면 소양인들은 정말 퍼펙트 할 수 있는 거죠. 여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름은요, 뜨거운 태양이죠. 태양입니다. 자, 여러분, 태양계에서 중심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중심이고 수성, 금성, 화성 이 행성들이 주변을 돌죠. 그래서 여름의 인간인 태양인은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태양인 이제마, 중국의 항제 내경으로부터 시작한 이 한의학을 배우고서도 아니, 사람은 네 개로 나눌 거야. 자기가 주창해버립니다.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태양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요? 거의 없어요. 전 세계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가 없으실 텐데 감사하게도요, 저는 주변에 태양인이
21분이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하고는 친해요. 왜요? 제가 다가갑니다. 저한테는 태양인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들의 판단력과 그들의 주도성과 그들의 치밀함이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질을 알면요, 나한테 부족한 것 이렇게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태양인 만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가고 싶어요. 자, 가을로 넘어가 볼까요?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시죠? Force Making 책을 읽고 저한테 강력한 피드백을 주신 대부분의 분들은 소음인이세요. 책, 봄 소풍 가야 되는 소양인들 책 안 읽어요. 책을 사죠. 그리고 소음인들은, 이 가을형 인간들은 책을 꼼꼼히 읽습니다. 색색별로 줄을 쳐가면서. 그러면서 제 책을 읽고서 많은 가을형 인간, 이게 가을형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냐고. 어쩜 이렇게 소심하고 눈치 보고 결정장애 있고 예민하고 잠을 못 자고 어쩜 이렇게 자기랑 똑같냐고 너무 공감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때 가슴 한 끗이 약간 저려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겪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을형 인간은요, 소양인과 반대예요. 위장이 나빠요. 자, 이제 판단해 보세요. 제가 아주 짧은 기준을 드릴게요. 소화가 잘 안 된다. 몸이 냉해서 손발이 차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다가서지를 못한다. 예, 무슨 말이냐. 위가 안 좋으니까요. 음식을 가려야 돼요. 잘못 먹으면 탈이 나거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라 쓰고 심리라고 읽는다. 내 몸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려요. 나쁘게 가린다는 뜻이 아니라 두들기죠. 이 사람이 나를 해야 할 사람일까? 이 사람하고 만나도 될까? 조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약한 존재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음인 25%에서 30% 정도 봅니다. 그래서 비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위장하고 가장 가까운 장기가 심장이지요. 당연히 소음인들은 심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주변에 내 와이프가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소심합니다. 깜짝 놀래고 어떤 결정도 못하고요. 장점이 많죠. 소음인들은 섣불리 행동 먼저 하지 않아요. 치밀한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차분하게 해결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큰 리더형 분들은요, 꼭 소음인 분을 참모로 두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재밌으시죠? 자, 이제 겨울로 넘어가 볼게요. 겨울은 우리나라의 40%에 차지하는 가장 주변에서 흔한 분들이에요. 우선 얼굴을 보면 착해요. 그냥 선해요.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은 어떤 계절이에요? 다음에 봄에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는 거를 저장하는, 그 씨앗을 저장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같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포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굿 리스너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찾아가는 분은 아마 태음인일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저 같은 소음인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분석을 해요. 그러고 너가 잘못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정확하게 따집니다. 근데 태음인은요, 다 들어줘요. 판단하지 않거든요. 자, 태음인이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한데요. 이 태음인의 가장 튼튼한 장기는 간입니다. 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알코올이 떠오르시죠? 태음인은요, 주종 가리지 않고 모든 알코올에 강합니다. 태음인하고 술사 마시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요, 폐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기관지부터 기침부터 먼저 하실 거예요. 그리고 태음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서는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이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간이 해독기관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해독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와서 다 쏟아붓는 거죠. 쓰레기와 독을. 그러니 태음인은 또 착해요. 다 들어주거든요. 그럼 자기의 우울의 정도를 체킹 못해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용량이 커서 굉장히 정화작용을 잘해서 좋은 친구지만 그 친구가 우울한 상태를 조절을 못해서 눌렸다가 이 큰 용량이 붕 하고 터지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음인 분들은요, 자기 우울 상태가 괜찮아가 아니라 항상 내 우울 상태를 뚫어갈 수 있는 그 통로, 스승이 됐던 친구가 됐던 꼭 두시기를 바래요. 마음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배터리 내용이 태음인이 태양인의 반대인데요. 이번 코로나 때
가장 강력했던 체질은 지구상에서 몇 % 안 된다는 태양인이었습니다. 태양인은 폐가 너무 튼튼해요. 담배를 하루에 2갑을 피워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태음인은 절대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한 갑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꼴과 내 체질을 알고 나면요, 실생활에서 또는 나의 심리의 변화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자존감이 바닥이 있을 때 뻗쳐나오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한 것 중에 이 사상 체질이 어떤 도움을 줬냐면요. 아, 생각이 많은 나를 질책하지 않았어요. 나 생각이 많네. 가을형의 어떤 모습을 담아서 생각도 많고 겁도 많고 결정도 못하는구나.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저는 자기 사랑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급한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지 판단을 내리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깨져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랑이 시작되고 자기 수용이 시작되고 나면요, 행복의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는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터치를 해드릴게요. 바로 후각입니다.